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어떻게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책 표지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막 확 끌리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냐면은 이 책의 저자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데일 카네기이기 때문이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데일 카네기의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들 중에서 행복한 성공의 사례들만 이렇게 따로 추출해서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고 그 사례들을 보는 게 재밌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물질적 성공이랑은 조금 다르죠. 행복한 성공.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을 나의 내적 만족감이 얼마나 크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행복한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목표한 바를 달성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나는 봉사해서 타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이제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남들을 많이 돕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성공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PMA라고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PMA랑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요약을 해야 되니까 크게 세 개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마음가짐, 관계, 행동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마음가짐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생긴 상황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문제가 생긴 상황을 반가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문제 해결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판단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룬 업적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좌절만 하지 말고 그래 이건 기회야, 성장의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가짐 관련해서 다른 좀 신선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어떡하죠?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지인한테 연락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해외여행을 올 기회가 두 번 다시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관광을 하자. 왜냐면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지갑 잃어버리기 전엔 행복했으니 지금도 행복한 상태로 있자 라고 이제 다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불행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마음가짐 관련해서 다른 예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업을 포기하고 이제 가사노동에 전념하게 되는 그런 뭐 워킹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카네기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업주부로 전향을 하고 그러니까 가사노동, 반복적인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 다 싫어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업무를 그냥 아우 지겨워 죽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면 좋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약간 그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팁 중에 하나는 일상적인 것을 추월해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걸 추월한다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싫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문서 작업을 하는데도 그래 나는 문서 작성법을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뭐 근무 시간,
아니면 너무 많은 업무량, 내가 버거울 정도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직업을 바꾸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를 좋아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칠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못 피한다. 그럼 그때 즐겨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신선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으로부터 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흔히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에서 아니오란 단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틀렸을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오란 말을 딱 내뱉는 순간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네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잘 안 맞아.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요거죠? 그럼 대답 뭐라고 하겠어요? 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려는 게 이렇게 하는 방향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라는 대답을 유도하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질문과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는 약간 부드러운 대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맨 처음 만났서부터 네가 그걸 잘못했잖아. 그건 논리적이지가 않지. 이런 말을 해봤자 백날 해도 안 먹힌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제 공감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다가가는 사람을 이제 밀치는 법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디나 다 통용되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목표한 일을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해야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생겨야 이게 성격이 되고 그리고 이 성격이 강화되면 결국 내 운명을 바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습관이 쌓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가질 때 소극적이었던 내 성격도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굉장히 쉽고 큰 효과를 내는 게 뭐냐면 바로 미소를 짓는 거죠. 이런 예시를 들었더라고요. 강아지들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개가 귀여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개가 먼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이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개를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주는 개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먼저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더라도 미소 짓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로 시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미소로 화답하는 사람들로 이제 채워지기 마련이고 요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안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사례들이 다 실화니까 나름대로 영감을 많이 받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이래가지고 데일 카네기 책은 제가 이게 처음 읽어본 거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튜버 구독자분들이 100분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의미 있는 일이 뭐 없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책을 사서 몇 분 추첨으로 보내드릴까도 했는데 책을 못 받는 다른 분들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 차라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기부를 조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름으로 저는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걸로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봐주시고 구독해 주신 게 또 사회에 이게 도움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